안녕하십니까. 일등은 38개, 진만. 손 들어보세요. 갔어요? 2등은 현준, 36개. 어휴, 공부를 잘했네요. 그 다음에 3등은 35개, 넬푸름. 네. 만석군. 손 들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양파. 틀린 대답을 가끔 하길래 공부를 잘 못하시는 줄 알았더니 잘하시네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중기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거 몇 번? 3번.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중기계약보다 전속 중기계약이 업무 범위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주로 이용되고 있다. X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중기계약이 일반 중기계약.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옳은 거는 몇 번? 5번.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세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가 포함된다. 맞죠? 소속 공인중개사의 용어의 정의가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세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가로에 놓고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업공인세에 소속된, 즉 고용된 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래서 5번이 정답. 틀리신 분들은 전부 다 3번을 찍었죠. 뭐 정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크게 하십니까? 개업공인세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만 가야 됩니다. 개업공인사 하면은 몇 가지? 세 가지. 법인인 개업공인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 중개인이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 이렇게 정의하면은 중개인은 개업공인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개업공인사는 세 가지가 있다고요. 법인인 개업공인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 중개인. 중개인도 개업공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개업공인사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 이렇게 정의하면은 중개인은 개업공인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만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3번 찍으신 분들은 3번이 어려운 거 맞아요. 그래서 어려워서 3번을 정답으로 찍었다고 쳐요. 그래도 5번까지 읽어보면 5번이 더 확실하죠. 그러면 수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3번 찍으신 분들은 3번 찍고 5번은 안 읽어보신 겁니까? 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꼭 5번까지 읽어보세요. 5번까지 읽어보더라도 시간 부족하지 않죠? 실제 시험도 분량 자체가 요만큼 정도가 됩니다.
그전에도 이제 그 얘기를 했지만은 이 실제 시험을 보면은 이 방문각에서 이거를 타이프를 쳐갖고 강사들한테 이제 메일로 보냅니다. 해설 다르라고. 그러면 이제 그 이 쭉 프린트를 합니다. 프린트를 하면은 정확하게 A4 용지로 11장입니다. 한 면씩 이 카피해서 단면으로 해서 이 11장. 이거는 매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 시험에서 이 전체 분량을 맞춘다는 얘기죠. 정확하게는 안 맞추지만은 대충은 맞춥니다. 이 컴퓨터에서 1번부터 40번까지 요거를 쫙 씌워놓고서 이게 글자 숫자가 몇 개니? 이렇게 하면은 거기 글자 숫자가 나오죠. 아, 컴퓨터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맞추지 않지만 대충은 맞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5번까지 다 읽어보더라도 시간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거는 왜 시간이 부족한 거냐면은 지문을 갖고 고민을 하죠. 고민할 때는 뭐 1분도 좋고 5분도 좋고 마냥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읽고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세모 치고서 가는 거예요. 빨리.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은 절대로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5번까지 다 읽고서 정답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생략.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 법상 중개상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중개대상물 판례 5개만 잘 알아두면 된다고 했죠. 정답은 몇 번? 2번. 분양기기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는 중개상물이 된다. 맞죠? 3번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1명 내지 2명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췄을 겁니다. 다 맞춘 거 맞잖아요. 한 분 정도가 틀리는데 그분은 성의 없이 문제를 푸는 거죠.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이 문제로 다 동영하는 게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 시험 본 통계가 다 나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2번은 3번 찍어서 틀리고 3번은 2번 찍어서 전부 다 맞추고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기억번 업무정지 개업공에서는 제일 뒤에 승낙서 줄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있다니까 X. 니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맞죠?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에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 휴업 동그라미 치시고 영영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잠시 쉬는 거니까는 간판 철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X. 개업공개사가 중개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중개상물의 중개를 위한 광고를 할 때는 3가지를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죠. 첫 번째, 사무소 명칭. 두 번째, 소재지 및 연락처. 세 번째, 개업공개사의 성명. 뒤에도 이제 나오는데 중개사무소 소재지와 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2번. 5번.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한 기술 중 타당한 것은? 타당한 거 몇 번? 4번. 중개사무소를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이전 전 등록관청에서 있었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 이전 후 등록관청 밑줄을 치시고 맞죠?
1번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신고 필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재교부하고 이전 전 분사무소 등록관청에만 동그라미 통보하면 된다. X죠? 이전 전후 두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다 통보를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 시에도 보정설정 증명서면 제출해야 한다. X죠? 분사무소를 이전했을 때 업무 보증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설정 증명서면 제출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보증설정 증명서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에는 제출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 제출해야 되고 저기 뒤에 가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시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 제출하는 거지 분사무소 이전 신고 시에 제출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보증설정 증명서면 이거 분사무소 어디선가 제출하는 걸로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되게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3번 개업공예사가 중개사무소를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 이전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제출 서류가 아니다. 제출해야 되는 거죠. 사무소 이전 신고 시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몇 가지입니까? 3가지. 첫 번째 신고서, 두 번째 등록증, 분사무소는 신고 필증, 세 번째가 사무실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이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사무소를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면 당연히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사무소 이전을 허용해 줄 수 있지. 그 다음에 5번 법인의 분사무소를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X 4번이 정답이 되고 6번 사무소 명칭 등에 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은 거 몇 번? 1번 고용인 성명은 필요 없죠. 개업공예사 성명만 표시하면 되지 고용인 성명은 필요 없는 겁니다. 1번이 정답이 되고 2번은 개업공예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 3번 개업공예사가 아닌 자니까 입원했을 때는 어떤 사유? 1-1 그 다음에 4번은 개업공예사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또는 옥상 간판 등의 개업공예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개인인 개업공예사 이 사람이 누구? 중개인.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되겠죠.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사용을 했을 때는 중개인도 이미 개업공예사니까는 개업공예사가 사무소 명칭에 위반했을 때는 어떤 세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하고 5번을 묶어놓고 3번은 개업공예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이나 광고에 위반했을 때는 1-1 5번은 이미 개업공예사가 사무소 명칭이나 광고에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이 과태료. 1번이 정답이 되고 7번 법인인 개업공예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되는 거 몇 번? 3번 부동산의 이용에 대한 상담 컨설팅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 1번은 임대업의 밑줄을 치시고 X 임대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임대 관리를 대행해 주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2번은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치시고 X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업공예사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4번은 용역의 제공 제일 끝에 밑줄을 치시고 X 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알선 토지의 분양 대행 토지 동그라미 치시고 X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토지 이런 식으로 바뀌면 틀리는 거죠. 이 토지의 분양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기획부동산. 그런 짓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28회 시험에서도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 8번 개업공개사의 고용인에 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은 거 몇 번? 5번 개업공개사가 고용을 했을 때는 언제까지? 고용을 했을 때는 어떻게?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 해고를 했을 때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개업공개사의 고용인에서 문제가 나올 때 가장 포인트가 많이 됐었던 게 바로 이게 됩니다. 고용은 업무 개시 전, 해고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7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고 1번은 개업공개사가 고용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 개시 전까지 밑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번 고용인의 업무행위가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라는 경우에는 고용인을 벌하는 외에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고기 밑줄 동지의 벌금형을 가한다. 밑줄 치시고 맞죠? 동지의 벌금형을 가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맞는 것이고 동일한 금액에 벌금형을 가한다. 이렇게 하면은 X가 되는 거죠. 벌금형에 대한 법정형, 법에서 규정된 형이 동일하다는 얘기지 똑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3번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개사 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냐? 중개보조원과 개업공개사는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소속공개사는 연수교육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동그라미.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고 9번 인장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장등록에서 유세 문제가 나올 때는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서 등록해야 될 인장을 이거를 서로 두 개를 바꿔갖고 틀린 지문이 출제가 되는 게 요즘 문제들의 유행입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어떤 도장을 등록해야 된다? 상업등기규칙에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서는 상업등기규칙에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X자로 바꿔서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에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OX.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한 인장을 등록할 때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거기 밑줄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밑줄 치시고 X. 이거는 분사무소에서 등록할 수 있는 인장이지 주된 사무소에서 등록할 수 있는 인장이 아니죠. 주된 사무소에서는 상업등기규칙에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 이게 상업등기규칙에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법인인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인감을 등록하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뭐 특별한 내용 없으니까 넘어가고 1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휴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는 몇 번? 1번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3월을 추가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미리 휴업 신고해야 한다. 맞죠? 개업공개사는 3월을 추가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으면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휴업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7개월 동안 업무를 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 어떤 사유? 상대적 취소사유. 계속해서 6월을 초과해서 휴업했으니까는 상대적 취소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7개월까지는 가지 않고 4개월 동안 업무를 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 신고하지 않고 3호를 초과해서 휴업한 거죠.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거꾸로 접근하면은 원래 거꾸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거꾸로. 그런 건 참 잘하세요.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거꾸로 접근하면은 개업공인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적어도 몇 월 이내 업무를 해야 된다? 3월 이내에는 업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3월 이내에 업무를 할 수 없을 때는 미리 뭘 해라? 휴업 신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2번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3월이 아니라 6월. 3번 부동산 중개업의 재개 신고나 휴업 기간의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한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있다죠? 개업공인사가 휴업 기간의 변경 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X.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증이 이미 등록관청에 가 있죠. 그러니까 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개업공인사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 신고하자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 1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게 이제 등록증하고 자격증하고는 구별되는 거죠. 등록증과 자격증 중에서 어떤 게 더 소중한 겁니까? 자격증이 훨씬 소중한 거죠. 자격증 딸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격증은 누가 줍니까? 시도의사가 주고. 그러면 등록증은 자격증보다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누가? 등록관청, 시장군수 구청장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등록증하고 자격증을 이거를 갖고 얼기설기 섞어갖고 이게 틀린 지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또 이 함정에 걸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격증이 훨씬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개업공인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했으면 등록 취소지 자격 취소가 아니죠. 자격증을 양도대여했으면 당연히 자격 취소고. 그래서 4번이 정답.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했는데 왜 자격을 취소해? 자격이 없으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이 지문이 이제 그 정답이 되는데 의외로 이 문제를 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실제 시험 문제인데 이 틀려놓고서 틀렸으면 그냥 틀렸다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맞는 지문으로 해줘야 된다 해갖고 우기는 거죠. 우겼는데 결국은 안 통합니다. 어떻게 우기냐면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그 판례에 보면은 그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놓고 실질적인 중개기는 무자격자가 다 하고 계약서를 쓸 때만 이 공인중개사를 전화로 불러내서 이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서명 및 날인해서 쌍방에게 교부를 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죠. 이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게 양도대여에 해당되는 거죠. 자격증 양도대여입니까? 등록증 양도대여입니까?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행에 해당이 된다. 이게 판례예요. 등록증 양도대여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여에 해당된다. 이 판례를 근거로 해서 등록증이나 자격증이나
똑같이 취급되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자격증 양도되어도 된다는 얘기죠. 등록증 양도되어가 자격증 양도되어도 된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 사유가 된다 하니까 이것도 맞는 걸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기는 겁니다. 근데 안 받아줍니다. 이거는 그냥 잘 읽어보면 그냥 정답이 나오는 거죠. 또 이렇게도 지문이 나오고 또 어떻게도 나오게 되냐면은 등록증이나 자격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이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OX. 말을 잘 못 들었어요? 등록증이나 자격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이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OX. X지. 등록증 재교부는 당연히 등록관청이지. 이런 지문도 나와요. 이것도 이제 실제 시험에서 나왔었던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읽어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의외로 또 이런 지문에 많이 틀리시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1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등록 기준의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동그라미.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동그라미.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X. 포함한이 아니라 제외한. 법인의 대표자는 실무교육 받았으나 사원이나 임원은 실무교육 받지 않았다. X. 사원임원 전체가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 리을 3번. 2번. 기억니은 2번 찍어서 틀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번쩍 내리세요. 2번 찍어서 틀리신 분들은 이거를 OX를 제대로 다 한 거죠. 근데 맞는 거를 찾은 거죠. 실제 시험에 가서 그렇게 해서 틀리면은 다시 공부하는 건 둘째치고 병나요. 병나. 땅을 치고 통곡하다가 안 돼갖고 사람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예전에 그 시킨 것처럼 꼭 표시하면서 문제를 풀으세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안 되면은 12번 틀린 거를 찾아내니까 X표를 조그맣게 하지 말고 큼지막하게 하세요. 13번은 대부분 틀렸을 것 같고, 공인중개사 법상 개업공인사 등의 결격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개업공인사가 결격세에 해당되어 밑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등록 취소 처분 동그라미. 결격세에 해당돼서 등록 취소가 됐을 때 등록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결격세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안 된다죠. 절대적 취소 세유 한 글자씩 따면 어떻게? 사, 부, 결, 이, 양, 업, 푸 하니까 상대적 취소 세유는 휴, 업, 개, 이, 전, 시, 삼, 등, 금, 지, 이 다시. 딱 세 군데만 동그라미를 쳐봐라. 첫 번째 어디? 사망해산. 두 번째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지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셔야지.
절대적 취소세요 한 글자씩 사, 부, 결, 이, 양, 업, 투 하니까 상대적 취소세는 휴, 개, 이, 전, 시, 삼 등, 금, 지, 이다시 딱 세 군데만 동그라미를 쳐라 하면은 사망해산. 두 번째는 결격사유. 세 번째는 업에다 왜 동그라미를 쳐요? 등. 아니 결격사유에서 동그라미를 칠 때 이거 세 개 치는 거잖아요. 절대적 취소세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이거를 할 때 업자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지자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이시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있지. 요 세 가지 사유를 원인으로 해서 등록 취소가 됐을 때는 등록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 가지 말고 나머지 사유를 원인으로 해서 등록 취소가 됐을 때 등록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억지문은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X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등자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등자가 시험에 나왔던 게 20회 시험 초창기입니다. 등록 기준이 미달이 돼서 등록 취소가 됐을 때는 등록 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28회 시험에서는 사자가 문제가 나옵니다. 사망해산이죠. 법인이 해산해서 사망으로 나오지 않고 해산으로 나옵니다. 법인이 해산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쓰니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순서에 입각해서 문제가 나온다면은 요 결자가 문제가 나오면 되겠죠. 이 결자는 아직까지 시험에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격사유에 해당이 돼서 등록 취소가 됐을 때는 등록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니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에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죄로 적발된 자도 무효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X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정행위죄는 응시자격 제한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결격사유는 이 제한능력자가 돈이 없어 파산을 신청하니 유예도 없이 시정을 선고하고 행정처분하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선고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 일도 없다. 여기에 부정행위자 있다 없다? 없다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죠.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정행위죄로 적발되고 당해 시험에 무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요 두 사람만 공인중개사 시험을 못 보는 사례입니다. 이거를 결격사유와 비교해 보면은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두 군데 다 해당되는 사람이죠.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응시자격도 제한되는 사례입니다. 부정행위자는 응시자격만 제한되는 사람이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5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니까 X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정 자신 없는 사람들은 컨닝해도 된다고 했죠. 컨닝에다가 단속에 걸리면은 5년 동안 뭐만 하면 된다. 시다발이
중개 보조원이 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X. 리을. 개업공인사가 결격사에 해당되는 고용인을 이홀인이 해소하자는 경우에는 절대적 취소세에 해당된다. X. 어떤 사유? 업무정리 처분 사유죠. 이게 업무정리 처분 사유 중에서 기준월이 6월에 해당되는 게 결정상 2회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결제에 해당되는 거죠. 고용인이 결격사에 해당되는데 이홀인이 해소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정리 처분 사유고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는데 이홀인이 해소하지 않았을 때는 절대적 취소세에 해당되는 거죠.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는데 이홀인이 해소하지 않으면 절대적 취소세유. 고용인이 결격사에 해당되는데 이홀인이 해소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세유. 미음. 피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재등록 개업공인사에게 등록 취소 처분한 경우에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결격사에 해당된다. X. 3년에서 뭐를 빼준다? 폐업기간을 공지한 기간이 결격사유 기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거는 한 개, 니은입니다. 1번. 아,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는 4개, 4번. 14번. 전속중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기술 중 타당한 것은 전속중위계약에서 개업공인사의 의무사항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정보 공개 의무, 항상 이게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의뢰인의 의무사항에서 문제가 나올 때 의뢰인은 3가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속중위기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사에게 중개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속중위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사의 소개를 알게 된 사람과 개업공인사를 배제하고 지들끼리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속중위계약 위반으로서 의뢰인은 그가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전속중위기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의뢰인은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사가 중개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전속중위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사에게 중개를 하여 거래한 경우에 중개 의뢰인은 전속중위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사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맞죠? 1번은 전속중위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이 전속중위기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의뢰인은 중개보수 50%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사가 중개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X. 전속중위계약서 서식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은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X죠. 국토부 장관은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야, 그것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에서? 일반 중개계약서와 거래계약서 서식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전속중위계약서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죠. 전속중위계약서는 시행규칙 별지 서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전속중위계약 체결 시는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서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부동산거래 정보항과 일간신문 밑줄을 치시고 X죠. 부동산거래 정보항과 일간신문이 아니라 부동산거래 정보항 또는 일간신문 둘 중에 한 군데 공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 5번은 개설 등록이 취소된다. 밑줄을 치시고 X. 어떤 사유? 업무정지 처분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전속중위계약을 체결했을 때 개업공인사의 의무사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정보 공개 의무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정보 공개 의무에 위반했을 때만 어떤 사유? 상대적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나머지 위반했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자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글자입니까? 개자. 개자도 거래계약서에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만 상대적 취소되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거나 쌍방에게 교부하지 않았거나 5년 동안 보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세요? 업무정지. 그러니까 존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개업공예사가 개업공예사의 의무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 공개 의무가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위반했을 때만 상대적 취소세이고 나머지 위반했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15번) 부동산 거래 종목에 대한 기술 중 타당한 것은 몇 번? 4번.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 처리기사 1인 이상 확보해야 한다. 맞죠? 1번은 법인은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X.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개인이건 법인이건 전부 다 지정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누구는 법인인 개업공에서는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2번은 1000명 이상 밑줄 치고서 X. 몇 명? 500명입니다. 3번은 지정을 받기 위하여는 밑줄을 치시고 X. 지정을 받기 위하여 운영규정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지정을 받고 나서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5번은 제일 뒤에 취소하여야 한다. 사유 불문하고 무조건 X죠.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딸린 식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 16번. 중개상물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중개상물 확인 설명 의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정답은 몇 번? 3번. 개업공에서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기서부터 밑줄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X죠. 지금 밑줄 친 서면을 작성해서 교부하는 거는 어느 때? 중개가 완성됐을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 이 근거 자료는 뭐를 지칭한다? 구체적인 서면, 대장이라든가 등기부라든가 토지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이와 같은 서면을 얘기합니다. 또한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했을 때는 서면을 작성을 해서 거래 당사 쌍방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서면은 뭐를 지칭한다?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를 지칭하게 됩니다.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 쌍방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는데 몇 년? 3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의 확인 설명 방법과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를 했을 때 중개가 완성됐을 때의 확인 설명 방법이 틀리죠. 그러니까 두 개를 X자로 바꿔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면 되겠죠. 개업공에서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서면을 작성하여 거래당사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OX, X. 모양새 자체가 X죠.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렇게 놓고서 거래계약 체결 시 중개가 완성됐을 때의 그 확인 설명 방법을 언급한 거죠.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틀리신 분들은 몇 번 찍었습니까? 5번. 그러니까 5번 찍을 것 같다 하면은 꼭 5번을 찍어 놓죠. 1번. 개업공에서는 확인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상물의 매도인, 임대인 등에게 당해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중개인이 개업공에서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개업공에서의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개업공에서는 매도인, 임대인 등이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불응, 동그라미, 그 사실을 매수인이 임차인 등에 설명하고 밑줄.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맞죠? 5번. 개업공예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 과태료 기준 금액은 400만 원이다. 맞죠? 여기 위반했을 때 개업공예사가 확인 설명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개업공예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사에 해당이 됩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사에 해당이 되는데 자격 정지와 업무 정지 처분은 유골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서 자격 정지, 업무 정지 처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월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자격 정지는 이중거래 금지하고 요거는 기준월이 6월이 되고 인장거래 확인하라 요거는 기준월이 3월이 되는 거죠. 업무정지 처분도 결정상 2회 이거는 기준월이 6월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3월이고 그 밖에가 1월이다. 이게 과태료 처분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인데 이게 이제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기준 금액이 있는데 이 기준 금액을 전부 다 외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그냥 틀리세요. 근데 요거 하나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시간에 해줬어요. 이제 기억나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의 의무를 이행했으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는 기준금액이 얼마? 400만 원이 되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근거 자료를 제시했을 때는 얼마? 400만 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400만 원, 둘 다 안 했을 때 500만 원. 들었던 기억 납니까? 또한 개업공예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거나 교부하지 않았거나 보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사유? 이거는 업무정지입니다. 소속공인회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나른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세유? 자격 정지. 자격 정지 처분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번 주에는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나왔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서에 해당된다. OX? X. 자격 정지 처분서이지 500만 원이 과태료가 아니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만 500만 원이 과태료고, 소속공인사는 전부 다 자격 정지 처분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아놓지 않으면 평소에 그 듣던 얘기니까 그냥 동그라미 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 17번. 손해배상 책임의 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는 몇 번? 5번. 15일 맞죠? 요 15일 요게 매 시험마다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매 시험마다 문제가 나오는데 그만큼 출제원 입장에서 보면 낼 만한 게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25회 시험에서는 30일로 바꿔서 틀린 지문이 나오고, 26회 시험에서는 10일로 바꿔서 틀린 지문이 나오고, 27회 시험에서는 15일에다가 가로를 쳐놓고 가로넣기 해서 나옵니다. 28회 시험에서는 다시 30일로 바꿔서 틀린 문제가 나오고, 이게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29회 시험에서는 뭘로 바꿀까요? 뭘로 바꾸든 15일이라는 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1번) 개업공인세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자협의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기 전에 X죠. 업무보장을 설정이 되는 시기는 뭘로만 나와야 된다? 업무 개시 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2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 업무보장 설정 해이되니까 X. 그 다음에 3번은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가 아니라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뒤에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업자에 해당되는 거죠. 업무보장을 설정하지 않고 중개업무를 했을 때 상대적 취소서에 해당이 됩니다. 18번 계약금 등의 반환 증명의 보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거 몇 번? 1번 했어요? 5번 하지 않았습니까? 5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번쩍 내리세요.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말이 좀 통해야지. 뭐 한두 번 얘기해서 안 통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개업공에서는 거래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밑줄을 치시고 X죠. 거래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해야 하네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에요, 후예요? 중도금 언제 주는 건지도 몰라요. 이거를 시험 공부라고 해서 뭐 이상한 거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중개계약이 체결되고, 중개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은 이거 중개 의뢰를 한다는 얘기죠. 이 아파트를 1억 원에 팔아주십시오. 1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사주십시오.
이게 중개 계약입니다. 거래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거래 계약이라는 것은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행이 이루어지죠. 등기가 넘어가고 물건의 인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거래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는 것은 1번에서 지급해요? 2번에서 지급해요? 아니, 남들하고 부동산 거래계약도 안 해봤어요? 매매계약 체결 안 해봤어요? 아, 임대차 계약이라도 체결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냥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하는 게 1번에서 지급해요? 2번에서 지급해요? 2번에서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 예치해 놓는다는 얘기죠. 거래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이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지급하지도 않는 거를 예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이게 공인중개사 법령이 이게 이상한 학문이 아니에요. 이 다음에 개업공인회사 중개업자 사장님이 되셨을 때 알아야 되는 내용들, 이게 공인중개사 법령입니다. 5번 하신 분은 개업공인에서는 동그라미 치시고 제일 뒤에 등록관청은 6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밑줄을 치시고, 이게 지문이 나올 때 개업공인회사가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서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전부 다 맞는 걸로 처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틀린 거를 찾으라는데 왜 5번을 찍어요? 다 맞는 거라고 했는데 중간에 뭐가 들어갔을 때만 틀린다. 절대적 취소세요. 사부결의 양업 2 이게 들어갔을 때만 X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그라미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5번은 절대로 찍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찍기에서 알려준 세 번째죠. 아유, 찍기를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찍기 세 번째예요. 이렇게 접근하면은 매 시험마다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를 공짜로 맞춘다고 했죠. 28회 시험에서도 이렇게 접근했으면 한 문제 공짜로 맞췄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 그래, 그거 들었어, 이렇게 하는데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까? 이 연습하라고 이 동영 과정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생략. 1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게 이제 중개보수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뭐를 잘 구별해서 접근한다? 주택과 주택 외,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잘 구별을 하셔야 실수가 예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주택 동그라미 치시고 중개거래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회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X죠. 그러니까 이렇게 X자로 해갖고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택 이렇게 놓고서 주택 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 딱 한 글자가 들어가면 맞는 겁니다. 무슨 글자? 외. 예, 외자가 들어가면 맞는 겁니다. 나머지 생략.
20번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